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을 좀 알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기사에 실어놨네요. 도심 복합 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에 특별 분양권 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일단 지난 2021년 2사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인데, 자, 여기에 이제 현금 청산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2사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소위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일 전에 이제 사업지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매수한 토지주에게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날 이후 매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아예 그냥 청산으로 몰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 분양권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이 소위 그 분양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선 공급 대상자인데, 우선 공급 대상자에 대한 분양 금액이 5억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특별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6억 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제책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복합 도심 사업에 의해서 소위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금 청산제로서 그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조금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제책을 내준다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을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으로 이후에 지어졌다. 엄밀히 따진다면 보전 등기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됐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심복합 사업 말고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하고도 맞물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심 공공이라는 부분이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거를 준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네요. 어쨌든 여러 후보지예요. 76군이나 되는데, 자, 일반 분양 가격은 조합원 우선 공급 가격보다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대상 가격이 뭐 5억 7천 뭐 이 정도 선인데 반해서 일반 분양가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1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우선 공급권 대신에 특별 분양권으로 일반 분양 금액으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현금 대신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면 사업에 반대했던 토지주 중 일부는 돌아설 거로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죠. 아무리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렇게 토지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지역 같은 곳은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권보다 비싸긴 하지만 수백 대 1에 달하는 청약 경쟁 없이 도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이제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빨리 촉진시키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으려는 부분보다는
부분보다는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평가를 좀 해주고 싶네요. 중산층에 대한 주택 구매력 5.6에서 2.7 반토막 나왔습니다. 어쨌든 집을 사지 않으려는 기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제일 아마 중요한 게 아마 금리 급등에 대한 큰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게 자 여기 이런 내용도 같이 엮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래 줄고 가격도 뚝 아파트 시장 얼어붙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뚝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라는 부분이고요. 자, 수급 지수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2년 6월에 8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매물은 쌓이고 있고 살 사람들은 사질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뭐 다른 뉴스야 연계해서 해도 다 마찬가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집값 주춤에도 금리가 오르니 서울 중상층 구매 가능 아파트는 2.6%에 불과한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역대 최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분위기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의 심리는 한동안은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심리는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뭐 똑같은 내용이 계속되네요. 올해 아파트 매매 작년의 절반 최악 거래 절벽 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당분간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 거래 건수가 굉장히 최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맞물린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증여세. 자, 증여는 어쨌든 내 물건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 건물 5년 내 731건에서 1445건.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5년새 건물 증여가 1.7배, 상속은 1.6배가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 목적, 다주택자들 절세 뭘까요? 여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팔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양도세라는 부분도 걱정이 될 뿐더러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 금액이 예전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증여로 자녀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여로 많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 연령별 증여세에 대한 결정 현황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뭐 어떻게 볼까요? 상속세 결정 현황 이 금액으로 한번 한번 보면요, 연령별 20세에서 30세 미만을 대상화한 증여가 2016년 2,450건에서 2020년에는 5,400건
상당히 늘었죠. 20대 미만의 미성년도 같은 기간 97.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령별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도 상당히 조금 한동안 분위기는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거래 절벽 상태고 매수 심리가 지금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 같고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의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최근 증여자산 규모도 커지고 단순한 이 상속 배분적 개념에서 벗어나 차후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적용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물 증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거래 절벽 시기에 매매를 기다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죠. 증여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주택자 등 일부가 자금을 지금이 증여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뉴스라고 해드려도요 제대로 파헤쳐서 알기 쉽도록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